일반 보트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 넘어서까지 입장합니다. 자, 제가 일본으로 입장합니다. 일본으로. 오늘은 제가 일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레스티지, 이런 파워보트 사신 분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신 분 계실까? 52피트는 우리나라에서 그 배수량이 20톤이 넘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45, 이 정도 되면 20톤 안 될 거거든요. 45, 48, 46? 하여튼 이 정도 되면 20톤이 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타셔서, 이런 거는 큰 자격증 필요 없거든요. 그냥 보트 면허 따시고 조금 있다가 소형선만 면허 따시고 몰면 돼. 너무 좋아요. 42, 요 사이즈였습니다. 45, 48, 뭐 요 정도 사이즈가 허가만 난다고 하면 더 크면 더 좋고, 요건 좀 작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 작아요. 요거보다 더 작은 배들 타시는 분들 타보세요. 불편하실 거야. 근데 요거 정도 사이즈 되면, 요 다음 거 정도 되면 많이 해소될 겁니다. 더 커지면 조금 더 그거 할 거고. 앞에 이탈리아 배 아지무트도 요게 48인데 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페네티 이런 거, 페네티 그룹에 나오는 배들 타시는 분 없을까? 얼마 전에 디셀도르프로 갔을 때 여기에 댐퍼 넣어가지고 이 보트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잘 보시나? 이거를 잡아주는 댐퍼가 있더라고. AI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쓰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 텐데. 뭐 하여튼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요 뒷공간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좀 되게 팝업 이거처럼 이렇게 옆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요게 옆으로 나가지고 더 넓게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넓게 쓰는 거지. 그리고 잔유 440. 요새 신형이라서 확실히 넓죠. 이거 한 칸 더 있네. 한 칸 있고 너무 높으니까 한 칸. 오, 센스 좋은데? 이건 엑세스라고 카타마란 브랜드인데, 라군 그 계열 큰 그 회사들 중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만들고, 요거 배는 좀 특이하게 휠이 요 다 그 상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11이라서 그래 큰 모델 아닌데 휠이 여기 하나, 요 뒤에 양쪽 끝에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비밀을 칠 수 있거든. 국내에서 영업하기도 괜찮고, 셀프 포스도 생각보다 나오고 엄청 넓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 청전도 나올 것 같고 괜찮습니다. 요 부분은 추가한 것 같아. 요까지인데 요 추가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셀이 원래 주황색인가? 아니면 스톰색인가? 네, 그렇습니다. 옆에 보이는 라군 42보다 조금 크기도 작고 길이도 작고 폭도 좀 좁다. 가격은 같은 사이즈면 얘가 조금 더 크고 가격이 좀 더 쌉니다. 라군 42. 이 모델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폭도 굉장히 훨씬 넓어지고 그 전에 모델에 비해서. 길이는 카타만 브랜드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배 중에 제일 엔트리급이니까 잘 나왔습니다. 차트용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유럽 가면 차트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차트지 뭐. 개인 오너도 계시고, 베네토사에서 나온 오션이스 51.1인데 퍼스트 라인업에서 퍼스트 4.1이 엄청 40.7이 엄청 성공했잖아요. 베네토에서 야심차게 51을 딱 내놨는데, 베네토는 50피트 때 팔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더 위에 고급 브랜드들 많은데 굳이 베네토가 팔 수 없거든. 그래서 많이 안 팔렸어요. 헐 막 디자이너 모시고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또 버리기 아깝잖아. 그 헐 그걸 활용해가지고 조금 변경하고 해서 오늘 오션이스 라인 만들었어요. 51. 근데 50피트 때는 배에서 잘 많이 안 팔립니다. 옆에 보시면 저 조금 더 작은 배들 많이 팔리고, 퍼스트 44. 이거는 오션이스 라인업과 다르게 레이서 크루저 라인업입니다. 레이서 크루저 라인업인데 제 생각에는 많이 빼야 돼. 그 오션들. 이 배는 마스터 카본 넣은 것 같아요. 카본 아닌가? 색깔이 까맣네. 근데 길이도 그렇고 티크림을 다 빼고 무게 최대한 맞춰가지고 타야 되는 배이긴 한데, 일단 뭐 오션 많이 넣었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베네토에서 주력 라인인 40.1, 47.1, 40피트 내외, 35피트,
뭐 45피트 정도 되는 배들, 이게 주 라인이지. 차트 회사들이랑 몇 대씩 몇천 대씩 팔지 매년. 그래서 요 라인업이 좋아요. 37.1 딱 좋습니다. 개인이 타고 놀기에 40피트 47 우리나라에서만 논다고 하면 원래 안 가고 사이즈 좋습니다. 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 중에 35피트랑 45피트 알아봐달라, 30피트에서 40피트 알아봐달라. 지금 얘 44피트고 37이잖아요. 한 7피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배 지금 흔들리는 거 보시나요? 얘는 거의 가만히 있는데 얘는 계속 움직입니다. 빵 자체도 완전 다르고, 심지어 얘랑 비교해봐도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좀 움직여요. 그럼 얘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알지? 똑같은 바람 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뽑을 때는 옵션 라이트하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타면, 가성비 있게 타면 좋겠다. 스님 뭐 이거 딱 내려가지고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만 나오네. 이쪽은 안 나오고 아래가 조금 더. 여기는 개인 낚싯배들인데 이제 조금 더 좋은 낚싯배들이지. 삐까번쩍합니다. 무슨 브랜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으면 낚시하기 기가 막힌 것 같아. 250마력 뭐 그런 게 딱 달고, 사이즈 있고 안에 화장실 조그만 있고 플로터 있고 천장도 딱 보이시나요? 피넛 딱 있고. 낚싯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비싸겠죠? 대신 참고로 중고배들은 여기 일본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새배들은 아직 번호판이 안 붙어 있어요. 번호판이 안 붙은 거는 전부 다 새배들이다. 새배들. 그냥 핀란드에서 만드네? 비싸겠네. 핀란드 마감이 좋네. 역시 이거 스완 그 배랑 하고랑 좀 유사한 현상이 비슷하네. 여기는 중고배입니다. 중고배 아지무트. 번호판이 어디인가 있을 건데. 이거는 바이킹.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쓸만한 낚시하려고 사거든요. 참치, 만세기, 특히 마린, 청새치 같은 거 잡을 때 그 청새치를 100km씩 달리니까 청새치가, 그러니까 엔진도 어마어마한 거지. 다 포장이 돼 있네. 와, 새건가 보다. 안에 포장돼 있네. 와, 기가 막힙니다. 바이킹. 나도 이런 거 사고 싶네. 와, 엄청 바랍니다. 한 80km씩 달립니다. 40노트면 기가 막히네. 바이킹. 우리나라에서 낚싯배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기름도 엄청 먹고 힘들다. 바이킹. 참고로 요 같은 사이즈 이런 파워 요트보다 같은 사이즈면 바이킹이 더 비쌉니다. 웬만한 파워 요트보다는. 프린세스 제가 좋아하는 파워 요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다. 펜 45, 48 요 정도 사이즈 타고 놀면 국내에서 딱 좋지 않겠나. 더 큰 거 살려면 항해사도 있어야 되고 막 있어야 되니까 직원 고용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다고 하면 50, 48 이 정도 사이즈. 한국에 프린세스 대리점이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있습니다. 초록색깔 색깔 이쁜데? 말리 44. 요게 우리나라에서 차트용으로 딱 좋은 것 같아.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20톤 미만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다. 위에 앞에 바로 나올 수 있게끔도 돼 있고 제법 높아요. 톤이.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세 315 보면 20마력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플로트를 2개나 넣었네? 옵션이 좀 들어간 한세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는 한강에서 되나 이게 30피트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이즈에 옵션 적당히 넣고 타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3배입니다, 3배. 그리고 독일에서 봤던 벤테 28피트인데 이것도 가격도 괜찮고 컨셉도 괜찮고 좋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그 세일링 퍼포먼스 좋게 세팅해놨습니다.
이 배가 키를 꼽은 상태에서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수입하면 좋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펜테 28, 펜테 그리고 펜테 39. 참고로 이 팔 엄청 두껍죠? 엄청 두껍죠? 이 곳은 200피트 계류장입니다. 200피트급 배들이 한 대씩 계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200피트 원래 배들이 되어져 있는데 100몇십 피트, 200피트급 배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빼고 이렇게 카타마란 함재하고 남아서 이렇게 넣는 거지. 두 대씩쯤, 그 다음에 앞뒤로는 세 대씩, 뭐 두 대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쁘게 됐습니다. 다 판매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뭐 무슨 브랜드고? 아, 선시커네. 선시커. 파워선 제가 많이 잘 알지 못합니다. 엑스요트 브랜드, 엑스요트 그건가? 엑스요트 딜러인가? 자, 앞에 것도 선시커, 이것도 선시커. 제 세일요트들이 나옵니다. 이 보시나요? 마감? 싹 이런 거는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 타고 놀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6급 항해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 있으신 분들 사가지고 직원이 선장님을 고용해서 타는 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이즈도 좋고 좋습니다.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한번 요거 말고 다른 배는 몇 번 타보긴 했는데 이것도 참지 않는 배네. 낚시 대보시오. 착착착착. 와, 기가 막힙니다. 저녁 되면 불 촥 들어오거든요. 다른 배도 마찬가지겠지만 200피트 되는, 이렇게 200피트 되는 자리 중에 제일 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이시는 요 배가 58피트 스완 58, 그 다음에 바바리아 38, 할베라 40C. 40C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얘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죠? 근데 얘도 그렇게 크지 않다. 58피트도 그렇게 크지 않다. 아쉽게 우리나라는 58피트 모노리면 좀 애매합니다. 20톤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배송이, 그래서 55피트는 된대요. 56, 57도 될 수도 있어. 근데 58, 57부터 20톤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배가 너무 얄쌍하게 생겼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안전검사하는 그쪽에 여쭤보고 20톤 미만 되면 55피트 정도까지는 세니요트로 사야 된다. 사가지고 개인이 요트 면허 따시고 19톤 되면 괜찮은데 20톤 넘어가려면 기차세를 빠져요. 그러면 복잡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나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55피트, 56피트, 58피트 중에서도 얄쌍하게 생긴 거 정도는 60피트는 안 된답니다. 너무 좋다. 어제 들어가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할베르 사실 어제도 잠깐 들어가봤었는데, 그 할베르시는 굉장히 튼튼히 만들어요. 헐도 두껍고, 스웨덴에서 만들거든요. 험난한 춥고 좀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헐도 두껍게 만들고 내구성도 좋고, 나무에 대한 그 소재나 나무 퀄리티나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근데 세일 면적도 메인 펄링이고 집 펄링이고, 그리고 근데 세일 면적이 좀 작고 이 배 무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 무게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세일링 퍼포먼스는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내 이 모델은 47에서 44, 50, 57, 69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델별로. 근데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센터 코핏입니다. 지금 가운데 뒤에 이렇게 운전석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조금 뒤쪽에 있는 건데, 이쪽에 있으면 험난하게 해도 물이 잘 덜 들어오는 거지. 앞으로 많이 뺐으니까 뒷부분을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뒷부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뒷방을 오너방으로 합니다. 앞에 방 하나,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도 뒤에는 화장실 없어. 화장실 앞에 넣어가지고 40피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넓진 않다. 할베르시는 생긴 거 딱 보면 이렇게 딱 다 똑같이 생깁니다. 작은 배든 큰 배든. 그리고 40, 그리고 34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형태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방 하나, 방 두 개, 혹은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굽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고급 배입니다. 비쌉니다. 보면 계열줄 이렇게 되는데 배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덧대 놨죠.
없는데 여기는 안에 다 방입니다. 방. 기가 막힙니다. 티크 뜯겨 보세요. 자, 바바리아 38. 38은 이제 이거 가성비로 뽑는 밴드. 이쁘게 해서 적당히 옵션 넣고 타면 좋다. 뭐 티크 많이 넣지 말고 너무 비싸게 사면 바바리아는 전혀 메리트 없습니다. 그래도 예파 시스템 휠도 들어가고 다. 안녕하십니까. 지인분 만났습니다. 수완 58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디테일들 보시나요? 이런 거 앞에 러더 앞에 항상 저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모든 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완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 마지막 손님을 해가지고 많이 손님 나가시고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여긴 딩기포트 넣는 공간인데 여기도 보면 마감이 싹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안쪽에 있죠. 안쪽 안 보이는 공간. 저 안쪽까지도 싹 다 마감되어 있다. 스완은 헐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에 세린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 나오게끔 설계하고 사용자 배려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핀란드 조선소에서만 만듭니다. 핀란드 조선소.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세린노트는 제일 잘 만들거든요. 핀란드 조선소에서 만들 때 일단은 기본빵 하이 퀄리티, 양산형 바바리아, 뭐 베네토 뭐 이런 거랑 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양산형 이런 세린노트 중에서는 넘버원 넘버원이다. 기가 막히다. 이 영상으로 다 안 당기지만 크란치입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자상히 잘 모릅니다. 하여튼 안녕하세요. 저분이 어제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 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배가 대만제입니다. 유럽제가 아니고. 저 티크 보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와, 거의 할배그시보다 더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못 만든다. 만들 생각도 없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까지 아니지만 일본 시장 와서도 판매하려고 온 거 보면 판매하려고 온 건지 판매된 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번호판 일단 안 보이긴 하는데, 세이노트도 타야나 뭐 이런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세이노트도 그 블루워터용으로 전 세계 돌아다니는 용으로 만든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배들도 일본에서도 그 세이노트 만들려고 막 많이 노력해가지고 뭐 야마, 닛산, 요코하마 뭐 무슨 브랜드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안 팔잖아. 글로벌 경쟁에서 안 되니까. 근데 대만은 아직도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뒤꿈치도 안 되고 유럽에 비해서 일본은 발목도 안 된다. 듀포 41인데 요 브랜드도 이제 베네토, 자뉴, 바바리아, 뭐 환세 이렇게 부류에 들어가는 밴데 차트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베네토 저는 더 차트용으로도 많이 쓰지. 그래서 41 어제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넓고 좋아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보다 넓고, 여기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릴이 있고 색깔 안에 너무 잘 뽑았더라고요. 마스터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스터 아직 못 꼽았어. 그리고 스프레이 후드, 비미니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브랜드 거 써라. 브랜드 거. 그래야 좋습니다. 짱짱합니다. 한국 들어와서 만들면. 그리고 듀포 37입니다. 41이랑 37이랑 4피트 차이 나지만 폭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41이 훨씬 크지. 44 되면 더 큽니다. 이것으로 세이노트는 끝이 납니다. 음량이 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추가로 요 폰트는 안 찍었어가지고 엘란 한 대 있어가지고 엘란을 찍고 싶었는데 지금 한번 볼까? 37, 44, 51 그리고 라군 42, 엑세스 3, 11인가? 11 그 다음에 자뉴 4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던 세이노트 중에 하나 엘란 E3, E4 이거 퍼포먼스 크루저 중에 제일 밑에 거라고 해야 되나? 35피트급 세이노트입니다. 새 건 아닌 것 같네. 이뻐요.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좋은 것 같다. 자, E6는 요번에 가서 봤거든요. 좋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엘란 임프레션 43도 봤는데 너무 좋아요. 조금 가성비가 있는 모델이지. 그 모델은 오일 많이 풀어가지고 마우스 프리스는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야 카본. 옵션일 텐데. 옵션인가? 카본으로 되어 있고 앵커는 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드라스도 있습니다. 윈드라스도 있고 좋아요. 딥펄링 메인 방식은 슬라이드 방식 올리다 내리는 게 이 방식이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이런 퍼포먼스 크루저 레이서 같은 경우는 이 펄링이면 조금 세일 면적이 좀 줄거든요. 좀 아쉽지. 그래서 이 방식 딥펄링 슬라이드 방식